여자분 사주인데 시동생이 굉장히 많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남편도 성격이 좋지 못해서 술만 먹으면 손찌검을 하고, 그리고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올 형편도 못 되고, 거기다가 이분의 첫사랑과 만나서 아직도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또 의심을 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한동안 목욕탕에 때밀이 생활을 하다가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쉬운 직업을 얻어보려고 어, 유흥업소나 술집에서 서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술도 따르게 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인연을 맺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보지 않은 일도 없고, 지금 상담할 당시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며칠만 일을 해도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일도 많이 못한다고 합니다. 만나는 남자마다 그다지 쓸만한 남자는 없고 힘들기만 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주가 보면 성격이 병자일주지요. 병자일주. 병자일주는 독재입니다. 독재. 타주에서 뭐 온화함이 없다면 독재로 흐르기 쉬운데, 그래서 뭐 일단 병자의 독자적인 면이 있어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근데 병자 일주들이 쉽게 기가 죽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일을 주도해 나가는 데는 또 잘합니다. 때만 맞으면 용기 있게 기백 있게 일을 잘 해 나가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또 기회가 되니까, 기회는 좀 강인한 면이 있지요. 강인하고 약간은 독재적인 면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운이 좋으면 뭐 여장부처럼 잘해 나갈 수 있는데, 운이 나쁘면 또 그렇지는 않겠죠. 성격이 병과 신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사차원적인 정신이 있어서 남들을 자기도 모르게 웃기는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하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므로 주변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크게 웃는 일들이 생기는 사주입니다. 지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는 연에서 월, 일, 시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해가 가장 우선권이 있지요. 그래서 이 보면 해자축 가려고 하는데 미가 있어서 미충축 하니까 해자축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해묘미로 가겠죠. 해묘미. 해묘미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중간에 묘를 공해서 묘가 공해지면 이 중간에 있는 지지들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요.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지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잘못하면 공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 보면 자묘형 했지요. 자묘형 한 것까지는 뭐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중간에 형이 된 상태에서 신이 자꾸 묘를 깎아댑니다. 묘를 깎아대니까 이 과연 이게 묘가 형이 계속 유지가 될는지, 삼합이 유지가 될는지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자묘형까지는 해묘미가 참고 견디면서 묘가 삼합 해묘미를 하겠지만 신이 깎아버리면 결국은 묘가 삼합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묘미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자지는 이 경우는 삼합이 성립이 되지요. 막을 게 없으니까 신자지 이렇게 되면 진을 충하는 술도 없고 자를 충하는 오도 없고 신을 충하는 인도 없으니까 신자지는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지는 성립이 되어서 수국이 되었습니다. 수국. 신자진 수국에 해까지 가세를 해서 수가 매우 왕하고 해중에 임수 투간, 신중에 임수 투간, 자중에 임수가 투간이 되어서 임수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자진 수국은 스케일이 큰 수국이고 해가 가세에서 수가 매우 왕합니다. 수가 매우 왕해 있는 상황이고 진과 미도 있어서 토도 뭐 적당히 왕하긴 한데 이 수를 가둘 정도는 못 되지요. 더군다나 지는 신자전에 가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방이 있으면 제방이 터져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종살격으로 봐야겠죠. 관성이 너무 왕하니까 종살격으로 봐야겠죠. 종살격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병화가 이 왕한 살의 세력을 따라가는데 이 왕한 세력이 병화를 인정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병화를 돕는 오행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돕는 것은 을목이지요. 을목은 또 고 중에서 목의 고감입니다. 고 중에서 투간된 것이라서 을목 자체가 힘이 없지요. 힘이 없는데 수가 너무 왕하니까 그냥 봐도 선목 상태입니다. 목 자체가 선목 상태라서 이 왕한 세력이 병화의 세력을 약간은 인정을 해주면 이 병화가 자기들 왕한 세력을 따라와서 자기들 왕한 세력을 등에 업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해도 인정을 한다는 뜻인데 선목이라서 인정은 하긴 하는데 농락을 하는 거죠. 농락. 이게 건전한 밝은 을목이라면 화를 생하니까 왕한 세력이 병화를 인정해주는 모습인데 선목이라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이 왕한 세력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는 부분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 남편한테 손찌검을 당하고 많은 시동생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리고 술집 작부 잔을 따르는 여자로서 또 고생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묘미가 인정이 되었다면 관인상생 혹은 살인상생의 형국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해묘미가 성립이 안 되었지. 해묘미가 성립이 되었으면 신자진 수국이 해묘미 목국을 수생목하고 목국은 목생화해서 병화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리고 사는 것도 잘 사라지겠죠. 그래서 종살이긴 한데 굴욕적인 종살을 하게 되는 팔자라서 뭐 이를테면 병화가 거의 세상에서 버려져서 도망 다니지도 못하고 도망 안 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신세입니다. 여기 갔다가 먹고 살고 모욕당하고 저기 가서 또
일하고 뭐 욕당하고 먹고 살고 그런 팔자입니다. 그래서 격이 잘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더라도 죽기 살기로 노력하면 자기 살 길이 생길 텐데 신중에 임수가 투관되어서 칠살격인데 다행히 해가 등장을 하긴 했지만 해묘미가 성립이 안 되었죠. 그래서 이 임수가 재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화가 되지 못하고 임수 중심에서 자양인이니까 아주 강렬한 기운도 이 칠살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살격이 재화가 안 됐다는 것은 인생 행로가 들쑥날쑥해서 그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다가 궤도를 벗어나고 또 가다가 궤도를 벗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딱히 임수가 겁낼 만한 게 없지요. 토로서 재활을 해주면 될 텐데 기토나 미토도 너무 약해 보이고 뭐 따로 정임합 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정임합 미중에 정화하고 임수하고 정임합 하는데 병임충 해버리지요. 정임합 하더라도 목이 생겨난다 해도 또 선목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 정임합도 성질을 한다 해도 선목이라서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사주가 분명하지요. 종살도 안 되어서 모욕을 당하는 종살에다가 격이라도 성립되어서 모욕을 당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올랐을 텐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칠살격의 재화가 안 돼서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래저래 힘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간다면 지지를 정리할 때는 해자 축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가 공대는 축을 총해버리니까 해자 축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는 미하고 이렇게 합하려고 하겠죠. 해묘미로. 해묘미는 성립하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중간 지지에서 방해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자가 묘를 향하는 정도야 삼합하는데 그다지 큰 장애 요소는 아니지만 신이 중간에 자가 묘를 향하고 있는데 계속 깎아버리지요. 깎아버리니까 묘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묘라는 것은 바퀴인데 나무 바퀴인데 원래는 통나무인데 이걸 도끼나 예리한 칼로 계속 깎으니까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해묘미는 성립이 안 될 거로 봐지고 신자지는 성립이 될 거로 봐집니다.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신자진 스케일이 큰 수국에 해가 가세를 하고 그 다음에 임수까지 투관을 해서 수세가 매우 왕하지요. 그러면 이 기토라는 것은 이미 파독식으로 보면 새가 완전히 없어져서 무너진 겁니다. 물이 너무 거세게 흐르니까 미토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수가 제방이 무너져서 자꾸 흘러다니는 팔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꾸 흘러다니는 팔자. 그 다음에 격으로 그렇게 해서 병화를 인정해주는 이 을목이 건전하면 병화가 이왕한 세력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할 텐데 이 병화가 을목이 선목이 되는 바람에 이왕한 세력이 병화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아니고 농락하는 거죠. 이왕한 관들이 관이라는 것은 남자 직업인데 뭐 거의 버려진 팔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팔자 같으면 오랜 세월 천천히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가급적이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래도 사람은 조심하면서 혼자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버려진 삶이라 해도 격이 성립을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어, 잘 사는 삶으로 옮아갈 수도 있지만, 격도 보면 신중 임수가 투관이 되어서 칠살기인데, 칠살기는 재활을 해야 되는데 마침 해수가 나타나서 재활을 하려고 해도 해묘미가 성립이 안 되니까 재화가 안 됩니다. 토로서 임수를 누를 수도 없고 너무 망하니까 이미 제방은 무너졌고, 칠살도 재화가 안 되어서 인생이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인생이 한계가 많이 낀 쪽으로 가버렸지요. 두 가지 다 중급 이론으로서도 엉망이고 격으로도 엉망이어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될 팔자입니다. 이 사주는 인터넷 서핑 중에 얻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 특이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이 사람의 내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좀 특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진토 위에 앉았다는 것은, 진토는 나무에게는 아주 귀한 땅이지요. 나무가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영양분이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갑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진토 위에 앉은 것만으로 해도 갑은 뿌리가 있는 것처럼 듬직한데, 다시 묘양인을 갈았죠. 월지에 그 묘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묘도 을을 투관시켜서 양인의 속성을 가진 급제까지 곁에 있어서 신앙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인묘지는 안 되겠죠. 신이 방해를 하니까. 근데 갑을묘를 가지치기 해줄 신금이나 경금은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세력을 모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진과 오 사이에는 어차피 진 다음에 사가 오고 오를 건너가야 되니까 화세가 좀 있어서 금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여기 있는 금도 토의 생을 받고 싶지만 토도 목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라서 경신칠살도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상태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신태강인 상황입니다. 신태강. 그러면 뭐 이 묘라는 것은 화세만 보고 수세만 보면, 섭기와 열기만 있으면 온 사방을 감는 특기가 있죠. 그 묘는 경금을 보면 경금이 바이니까 이렇게 칭칭 감을 것이고, 또 신도 신중에 경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감을 것이고, 진에도 파고 들어갑니다.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벌레 있지, 벌레. 벌레가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온 사방에 갑도 이렇게 칭칭 감을 테고, 근데 격으로 따져보면 묘종 을목의 양인격인데, 양인격도 뭐 양인격의 급제 투간인데, 급제로 해도 양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급제라서 반드시 재활을 해줘야겠죠. 재활해주는 방법은 을경화 금하고 되는데, 을하고 신중에 경금하고 합한다 해도 사주에 토금이 부족해서 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을경 합한다 해도 갑경 충되니까 이것도 합이 안 되고, 그 양인 자체가 재화가 안 된 상황입니다. 양인 자체가 재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바랄 수 있는 건 대운에서 재화를 해줘 버리면 그때는 격이 성립을 해서 안정적이 되겠지요. 남자니까
연간이 양이라서 순행하면 기미 경신운이 오는데 기미 때는 묘미 목국이 되겠지요.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 이때는 녹을 잡아줘서 이 겁재까지 살성이 제어가 많이 되니까 좋은 거고, 경신에 가면 을경합은 분명해지겠지요. 아무리 갑경충한다 해도 또 밑에도 신이 있으니까 을경합.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을이 을경합해도 갑경충해버려서 합이 해소되고, 갑이 오중기토와 합하려 해도 주변에 화토가 적기 때문에 합입력이 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경신에 가면 뭐 합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강한 양인 살성을 지니고 있는 을을 극으로서도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김이 경신에 가면 양인격이 제어가 되어서 아주 스스로 만족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있네요. 신유대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공개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네요. 공개된 거라서 신유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더 언급했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특이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이 사주는 남자 사주입니다.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애인을 저수지로 유인해서 살해한 살해범인데, 이분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인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고아 신세가 된 다음에 떠돌아다니다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학교도 중퇴를 해버렸지요. 사정이 안 되니까. 떠돌아다니다가 20살 때부터 절도를 하다가 감옥을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세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장 직원하고 눈이 맞아서 서로 가깝게 지내고 뭐 사랑도 하고 했는데 그 애인이 변심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부분에 분노도 하고, 그리고 도박을 해서 도박빚도 갚을 겸 그 여자를 저수지로 유인해서 돈도 강탈하고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성격을 보면 가변이라서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하지요. 가빈 자체가 약간은 도덕적인 면 때문에 스스로 고집을 내세우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쪽으로 강하게 고집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이는 성격이 야무집니다. 야무지고 성격이 또 경지는 한성격 하겠지요. 한성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금이 뭐 뿌리는 없지만 진토가 있어서 경의 진을 보면 혼이 돌아올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인에 도움이 있고 진과 진은 형이 되어서 스스로 기운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경금에게 인성의 역할을 해서 그래도 도움은 좀 되는 편입니다. 이건 인묘지는 분명히 목국이 되겠죠. 어쨌든 삼자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일간이 약한 상태입니다. 인중에 간목이 투간되었고 인묘지 목국으로 스케일이 크게 목국이 형성이 되었고, 뭐 이 기토 자체도 한쪽으로 몰려서 목에 의해서 제압을 당한 상태라서 진토도 목을 내놓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제다신약이 되겠습니다. 제다신약의
인성향으로 운이 흘러가지면 좋을 텐데 남자의 손행위로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초반에는 화원으로 흘러가네요. 화원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제가 대운종의 화를 생해서 일간을 극하니까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지요. 그러니까 돈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감옥 갔다 오고 또 돈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감옥 갔다 오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이만저만 고생을 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으로 본다면 진중에 간목이 투간이 되어서 편제격이죠. 편제격. 자기가 신왕하면 편제격이 살승이 제어가 되면 편안하게 편제의 길을 가겠지요. 제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약간 자신이 신약, 제다 신약한 상태에서 편제격이 성립되면 자기 자신은 힘이 없으니까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편제격의 리듬을 타고 올라가면 잘 살 수 있겠지요. 평생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성공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중에 간목이 투간되어 가지고 편제격인데 편제는 살성이 있으니까 인으로서 녹을 임묘진 삼합에서 재화를 했습니다. 물론 묘 중에 간목 투간된 부분도 있어서 갑중심의 묘가 양인이니까 이 편제가 강렬한 면도 포함한 편제격입니다. 근데 일단 살성은 재화가 되었다고 봐야지요. 이를 뭐 갑경충 한번 하고 또 갑기합 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강하니까 충합이 겸전해도 그렇게 충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신중에 임수 투간을 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식신격은 뭐 그대로 두는 게 좋지. 근데 식신격이 양쪽으로 격이 성립됐다고 하면 토국수 토국수여서 식신격은 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뭐 식복에 제약이 많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만 봐서 편제격이 격이 성립되었으면 자기가 신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교도소 들락거리고 뭐 제사 신약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힘들어진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편제격이 멀쩡하게 성립이 되었으니까 재화가 되었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면 경인하고 임진 사이에 신묘가 궁해집니다. 신묘. 경인 다음에는 신묘고 그 다음에 임진이지요. 신묘는 간이 1이 나가고 지가 1이 나가서 간지 자체의 양인이지요. 저번에 한번 배우셨죠. 연쇄살인한 그 사람. 이 양인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어이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가 양인입니다. 그래서 극도로 분노를 한다. 어쨌든 양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한 칸 더 나가는 거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운명적인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인만 공했으면 편제격도 성립하고 신약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쩌다가 한 번씩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뭐 아예 부모님이 저실 부모하고 뭐 학교도 중퇴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절도하다가 교도소를 들락거렸으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요. 그래서 신묘가 월지하고 위치에 공해졌지요. 일간 일지하고 연지하고 사이에 공해져서 이게 만약에 격화되었다면 갑진은 재화가 되었지만
신묘는 제어할 길이 없지요. 병술이라 오면 뭐 아래 위로 잡아주면 제어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개척적인 분야의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건 언급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경인, 신묘, 임진 이렇게 임진년 사이에 신묘가 공해져서 이게 월지에 공해져서 격으로 정해져 버렸으면 재화할 길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항상 억울한 일이 따라다닙니다. 양인이란 것은 억울해서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게 양인입니다. 그것도 연하고 자기 자신하고 사이니까 연은 나라 위치죠. 나라 위치. 나라 위치니까 온 세상이라고 봐야죠. 온 세상을 다니면 항상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 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억울하고 아버지도 뭐 14살 땐가 돌아가셔서 그 부분도 억울해졌지요. 갈 길이 없어서 중학교도 중퇴를 한 것도 억울해졌지요. 돈 벌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절도해서 교도소 들락거리는 것도 억울해졌지요. 그리고 뭐 여자라고 해서 40세에 겨우 뭐 정부철 여자가 생겼는데 이 여자도 바람 핀 게 또 억울해졌지요. 바람 피고 억울한 것도 뭐 문제인데 다시 이 신묘라는 것이 양인 간지 양인 자체가 격이 성립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억울한 일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그 여자분을 살해를 함으로써 이제 뭐 언제까지 교도소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신묘가 공해지는 것이 격으로 뭐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미개척 분야라서 저도 확답은 못 내리는데, 지금 이분이 살아간 걸로 보면 이 신묘가 격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 양인도 이게 위험한 건데 간지 양인은 아래 위로 한 칸씩 나가버려서 이 양인의 위험성이 2배 정도 증가를 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만약에 뭐 임진년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편적격이 성립하고 제다신약이라서 매우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신묘라는 게 중간에 공해져서 이것이 큰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일조가 뿌리는 없지만 진을 보면 연애자평에서는 혼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다가 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뿌리는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진진자영되어서 스스로 약화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인성이. 그리고 월지가 갑진 백호지요. 백호고 또 갑진 백호가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제다신약이어서 대운에서 왕한 운이 오면 좋을 텐데 초년에는 화운으로 흘러서 목이 재성도 감당하기 힘든데 목이 화를 상해서 신약한 경우는 화가 나를 극하는 상태가 되니까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다들 돌아가시고 학교도 중학교 중퇴해버리고 20세 때부터는 절도를 시작해서 교도소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격으로 보면 갑이 투간되어서 물론 갑 중심에서 매우 양인의 강한 부분도 함유를 한 편적격이지만 인이 재화가 되어서 신약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궤도를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불행히도 신묘가 공해져서 간지 양인이
이 성립되니까 이거는 뭐 재활을 해주려면 병술이 와야 되는데 재활 방법이 없어서 엉망이 되었습니다. 양인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지 양이니까 억울한 일을 두 배로 당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아버지가 또 14살 땐가 돌아가셔서 그 부분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거고 학교도 그만둔 것도 억울하고 돈이 없어서 헤매다가 절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심하게 억울한데 40세 때 정부칠 여자를 만나서 살았는데 그 여자마저 바람을 피고 해서 이제 뭐 분노가 극도에 다다르겠죠. 그 노름까지 해서 빚까지 지니까 또 억울해졌고 그래서 그 여자분을 저수지로 끌고 가서 살해를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또 얼마나 또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어야 될지 그 부분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겠죠. 그래서 신묘가 공해진 것은 어디에도 이론이 없는 건데 미개척 분야로 봐져서 저도 여기에서 이게 격으로 성립이 되는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일하고 연사에 공해져서 이게 격으로 성립되었다면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팔자가 된다는 겁니다. 재화가 안 된 팔자에다가 제사신약에다가 드디어 무신년에는 여자분을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사주는 여자분 사주인데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를 한 사람 만나면서 돈이 털리고 또 남자를 하나 만나서 돈이 털리고 국내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옛날 외국에서 하던 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당시에는 두 남자 중에 어떤 남자하고 같이 동거를 할 것인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경일주가 역시 뿌리는 없지요. 진중에는 있긴 하지만 있네요. 진하고 미니까 진하고 미는 진술충미를 포함한 경우라서 뭐 신앙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지요. 가능성이 많은 신앙이지요. 임묘지는 분명히 성립이 되었을 테고 그래서 신앙하고 제왕하고 이렇죠. 죄를 돕는 중간 과정인 상관이 약하니까 뭐 단박에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에 상관 과정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노력해서 돈을 벌겠지만 상관 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단박에 돈을 버는 쪽으로 신앙하고 제왕하니까 재물 보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미토가 여기 있는데 미라는 것은 목이 두 개면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세 개면 먹느냐 먹히느냐 이런 상황이 가니까 미하고 갑 인묘는 먹느냐 먹히느냐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지요. 그래서 돈이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모았다가 다 털렸다가 많이 모았다가 다 털렸다가 이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격으로 따지면 인중에 간목이 투간해서 편제격인데 인묘지 목구로 재화가 되었죠. 재화가 된 부분까지는 참 좋습니다. 뭐 스스로 갑경충했지만 그렇다고 목이 왕하니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데 뭐 그냥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미토 작용이 계속 이 격 자체를 먹느냐 먹히느냐 이 관계로 몰고 가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근데 또 인묘지 목국인데 그러면 목이 왕해져서
충분히 이 편제란 부분이 벗어났다고 봐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재물의 변동이 많은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친미가 있는데 갑인하고 묘, 인묘진목국에 모공하고 일간도 어느 정도 왕한데 목국이라서 미토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인데 그러면 신앙하고 제왕하고 목도 재성도 아주 자유로운 상황이 됩니다. 뭐 굳이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 뭐 천간 충하고 지지도 극하고 간지가 상호 충격되는 부분이 중간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35세 전후해서 문제가 생기긴 생기지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한번 왔다 가긴 하는데 꼭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다.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예측을 해본다면 왜 그런 거 예측을 해본다면 이 여자분 스스로가 약간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요. 뭐 제가 직접 상담을 한 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사주 있는 그대로 본다면 편제격은 분명히 성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굴 잡아줬으니까 편제격은 분명히 성립을 했고 갑의 뿌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편제격이 제대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진미가 진술충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신앙인 측면도 있고 만약에 뭐 굳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도 격이 성립되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리듬을 타고 올라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격이 떨어질 부분도 없지요. 뭐 스스로 경이 갑을 극했다. 격을 떨어뜨렸다. 왜냐하면 경 자체가 힘이 좋으니까 스스로 편제라는 이미 격이 성립된 것을 스스로 경진, 경하고 미하고 해서 뭐하니까 스스로 뭉개버렸다. 뭐 이것도 이유가 성립이 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한꺼번에 많이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지 역시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성격은 경인이 있으니까 야무지겠지요. 야무지고 이 사람이 아들을 낳는다면 아들이나 딸을 낳는다면 연애 계묘가 상관 식신이지요. 상관이지요. 상관에 계묘가 있으면 나무 위에 계묘라는 것은 서리가 내리는 거니까 흥분하지 않고 이성대로 행동을 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마치 보면 동정심이 없는 듯한 합리성을 가진 사람이 계묘라서 자기 살기에는 편하니까 이 사람의 자제분 중에는 그런 분이 있게 됩니다. 사채업을 한다고 했고 약간 이 여자분이 과장되게 자기 인생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격이 분명하게 성립을 했는데 경진 경 자체가 다시 스스로 격을 무너뜨렸다. 이건 좀 신빙성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격이 제대로 성립을 했습니다. 하고 사치업도 한다고 하고 남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를 추구하는지 그 부분도 사주에서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뭐 있기는 미중정화가 남자지요. 그리고 자기 일지
여기가 나 상대, 나 배우자, 나의 정신, 나의 육체, 음양관계니까 진하고 미가 어 진이 자기의 배우자 자리고 미중 정화가 자기의 배우자인데 이성인데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도 미개척 분야인데 진미가 있으면 진술충미가 모두 포함된 거라서 진술충미가 다 있다는 것은 사방으로 문이 열린다는 건데 사방으로 문이 다 열리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사방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또 사방에서 탈출을 해간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진술충미의 어떤 성질 때문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 하는 것은 저도 뭐 어떻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편적기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진미가 겹쳐진 사주에 대해서는 유심히 한번 봐야겠네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오늘도 여러 개의 사주를 봤습니다. 미개척적인 분야도 보고, 미개척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 사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